네,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언젠가 로봇이 인간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로봇에 인간의 뇌가 있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 같은데요. 이 때문에 과거에는 로봇의 뇌라고 불리는 중앙처리장치, CPU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었다면 인공지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요즘에는 이 CPU 없이 5G 특화망을 이용한 로봇들이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가장 먼저 이 5G 특화망이 도입된 곳이 바로 이 네이버의 1784 신사옥인데요. 이 신사옥은 로봇 신사옥이라는 별칭처럼 이 5G 특화망을 이용한 로봇이 택배나 커피를 배달해 준다고 합니다. 또 삼성전자도 지난 WMC에서 이 5G 특화망이 솔루션 탑재된 군용 특화 로봇 비전 60을 공개를 했습니다. 마치 개처럼 생겨서 로봇의 개라고도 불리는데요. 군사나 감찰 등의 목적으로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또 용산공원 등에 조만간 도입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5G는 알겠는데 5G 특화망은 뭐지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해 봅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5G 특화망 4차 산업의 먹거리 될 수 있을까인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 플로우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영상을 보시면서 야, 또 5G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G와 5G 특화망 지금 달겨드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많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5G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4차 산업의 먹거리 항상 얘기해 주시는데요. 자, 삼성전자의 새로운 먹거리가 바로 5G 특화망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화망이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지 그리고 관련된 수혜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거기에다가 이제 5G 특화망과 관련된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이 완전히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우려감들이 상당히 조금 높아지고 있는데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3차 산업 쪽은 이제 성장성 어느 정도 이제 이 수익성의 한계가 보여지고 있고 네. 4차 산업은 이제 투자가 시작이 되면서 성장을 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좀 깊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완전히 과도기다라고 한다면 네. 이 기대감을 떠오르게 할 수 있는 4차 산업 종목군들, 4차 산업 기업들이 상당히 좀 중요해질 것 같고 네. 최근에 시장만 보더라도 완전히 4차 산업 쪽에 다 물량이 쏠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이 4차 산업 쪽에 또 새롭게 성장할 수 있고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산업이 어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생각을 해봤더니 5G 특화망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5G 특화망 사실 조금 이제 생소할 수 있거든요. 네. 5G면 5G고 6G면 6G지. 그렇죠. 5G 특화망이 무엇이냐? 중간쯤 뭐지 이거? 네, 그래가지고 이게 무언가 그냥 네. 간단하게 개념 정도만 이야기를 해보면요. 네. 5G 특화망은 기존의 이 통신망을 통신 3사에서 다뤘었잖아요.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통신 3사가 구축한 상용망과 달리 일반 기업이 다루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반 기업이 특정 구역 내에 세우는 전용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로봇이나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과 연동되는 데 활용이 된다. 그 말은 이제 앞으로 쓰여질, 앞으로 성장할 4차 산업과 굉장히 연동되어서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런 이 기대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 도달 범위는 상용 5G보다는 당연히 적겠죠. 네. 지금 현재 상용망 같은 경우엔 큰 기지국을 세워가지고 이 큰 기지국에서 주파수를 쏘고 그러면서 이제 망을 형성을 하는 거니까. 네. 그런데 이제 기업 내에서 새롭게 이 망을 형성을 하는 거다 보니 당연히 범위는 좁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단점인가요, 그럼 그게? 단점은 아니죠. 왜냐하면 5G가 지금 안 터지잖아요, 잘. 그렇죠. 5G 인프라가 지금 올해 들어서야, 그러니까 작년부터 조금씩 이제 인프라가 다시 한번 확대되는 것 같고, 문제점들이 다시 한번 이제 올라오는 것 같은데, 네. 그동안에는 워낙에 잘 안 터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무언가 우리 이 기업 내에다가, 이 기업 이 내에 새롭게 이제 통신망을 깔아가지고 조금 더 통신이 원활하고, 그 다음에 이 로봇 같은 거나, 혹은 이제 만약에 인공지능 서비스를 진행을 한다라고 할 때, 이 통신 트래픽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약간 그럼 이제 사제군요, 사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더 원활한 이 통신과 그 다음에 이 아무래도 인공지능과의 무언가 이제 상호작용 이런 네, 것들을 네.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5G 특화망을 새롭게 이제 만들어내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상용 5G보다 더 빠르고 그 다음에 끊김이 적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삼성전자가 이 새롭게 먹거리로 삼았다라는 부분. 그러면서 최근 몇 년 동안에 이제 투자를 좀 계속해서 가속화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이 신은서 앵커가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죠. 로봇 사옥, 신사옥. 네이버에서 이제 로봇이나 신사옥 1784를 이제 만들면서 삼성전자가 여기에다가 이제 특화망을 깐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루키입니다, 루키라는 로봇인데, 이제 이 친구가 회사 내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배송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서비스도 이제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휴지통인 줄 알았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신사옥에는 데이터 센터가 상당히 크게 들어갈 거예요. 그렇겠죠. 네, 데이터 센터가 상당히 크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지금 반도체 쪽이라든지 정부에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에도 마찬가지로 5G 특화망이 상당히 활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가 워낙에 많은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특히나 이 기존의 5G보다 더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강한 인프라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 안정적이고 강한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5G 특화망이 조금 더 앞으로 이 4차 산업에 상생해서 같이 좀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옥들, 기업들의 사옥들이 들어선다 혹은 이제 새롭게 인프라를 확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서비스들과 함께 5G 특화망이 조금 더 확대되겠죠.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네이버 쪽에 삼성전자가 5G 특화망의 기능을 담은 이제 뭐 무선 기지국이라든지 통신 장비를 지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8월에는 이제 여러 번 부분들이 이제 확대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한전, 그 다음에 뭐 병원들 이러한 곳 쪽에 이제 본격적으로 5G 특화망이 공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공기관 쪽으로 더 퍼진다는 얘기죠. 공공기관 쪽에 이제 퍼지면서 좋네요. 사업 범위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고 삼성전자가 새로운 먹거리로 삼았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아직까지는 실적이 좀 당장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동안에 워낙에 이제 5G가 비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비싼 돈 내고 뭐 서비스가 약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는 전철 타면서 이제 이 방송국 왔다 갔다 하는데 전철에서는 잘 터져요. 그런데 밖에 돌아다니면 잘 안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 잘 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5G가 기존에 워낙에 좀 비난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작년부터 다시금 이제 인프라를 좀 안정시켜 나가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5G 특화망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디지털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필수적이다라고까지도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장조사 업체 이 그랜드뷰 리서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뭐 하는 데인가요? 이제 조사를 한 거죠. 5G 특화망 시장 규모가 얼마나 커질 수가 있을 것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난해까지는 이제 한화로 한 2조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연평균 49% 정도 이제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꽤 강하게 성장. 상당히 이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약 2030년까지 시장의 규모가 30배 정도는 커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핫했던 AI 시장 전망이 연평균 한 40% 정도 되거든요. 높네요, 그러면. 그런데 상당히 지금 이 5G 특화망 같은 경우에 고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을 해나간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5G 특화망이라는 게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뭐 인공지능 이러한 쪽에 또 어느 정도는 엮여서 같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마 올해 또 정부가 신성장 4.0이라는 키워드를 내걸었잖아요. 이쪽에 아마 정부의 지원 정책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까지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 시장에서 사실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이 성장도로 봤을 때 필연적으로 한번 주목을 받게 되면 AI와 같이 쭉쭉쭉 치고 나갈 수 있는 흐름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그럼 5G를 했던 회사가 5G 특화망도 만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특화망을 만드는 기업이 따로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해지면서 종목들도 궁금하고 그럼 이런 특화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에 좀 쓸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특허망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는 사실 그동안에 계속해서 늘어왔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5G가 안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3사한테만 너무 맡겨놓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거고 통신 3사 외에 새롭게 또 통신사 다른 거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뭐 알뜰폰도 새롭게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는 아마 퍼져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특화망을 깔려면
뭐 이제 무선 기지국도 세워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통신 장비, 특화망용 장비 이런 것들 다 이제 갖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이 단말 만드는 기업 자체가 많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단은 기업 쪽에다가 조금 더 이제 지원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정부 지원 정책이 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고, 네. 사실 이제 국내 기업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국내 외에 이제 해외 기업들도 상당히 좀 많이 뛰어들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국내에서는 네이버 클라우드, 그 다음에 LG CNS, 삼성 SDS 대표적인 이제 뭐 클라우드 기업들이 다 뛰어들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굵직굵직하네요.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서는 지금 이제 AWS나 퀄컴 등 이제 상당히 알려진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떠오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최초로 시작을 했고, 삼성전자가 먹거리로 삼은 만큼 지금 현재 캐파를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그런데 이제 주목한 부분이 최근에 LG전자의 특화망 진출이었습니다. 최근에 진출을 했거든요. 그러면 LG가. 그걸 왜, 그러니까 그 좋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삼성도 하고 LG도 하고 하니까. 그렇죠. 삼성도 하고 LG도 하고 좋은 건데, 저는 네. 이제 LG가 진출한 부분에 대해서 왜 주목을 했냐면, 예. 일단은 LG가 올해 상반기에 5G 특화망 기간통신 사업자 이제 신청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5G 특화망이라는 게 기업들이나 혹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에 설치를 해서 쓰여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산업이죠. 그렇죠. LG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 이제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 B2B 연계 패키지로 이제 판매를 하겠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는 밝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이버 신사옥에 들어가고 있는 루키라는 로봇이 원래는 이 CPU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거든요. 네. 운영 체제가 들어가고 이제 CPU에서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어느 정도 이제 연산을 해서 움직이는 건데, CPU 대신에 5G 특화망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약간 PC, 그러니까 컴퓨터가 다른 걸로 바뀐 거랑 비슷한 느낌.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운영 체제가 5G 특화망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는 5G 특화망이 또 로봇 쪽에도 쓰여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럼 판단을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AI,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앞으로 5G 인프라가 확대가 되면서 5G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제 또 주목을 해야 될 게, LG가 지금 전장 사업 쪽에 모든 힘을 쏟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5G 인프라를 갑자기 확장을 한다? 5G 통신망을 확장을 한다? 네. 이 부분은 전장 사업과 연계를 하겠구나 그렇죠. 라고까지도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럼 큰 그림이네요. 지금 전장 사업이 지금 계속해서 급부상이 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전장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무래도 자율주행과 인포테인먼트 쪽이잖아요. 그러려면 5G가 꼭 필요하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5G가 필요한데 여기서 조금 더 빠른 5G 특화망이 구축이 된다라고 했을 때,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이 연계성과 그 다음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필수네요. 필수. 그래서 LG전자가 새롭게 진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로봇, 뭐 그 다음에 뭐 스마트 팩토리, 뭐 네. 여러 뭐 AI 이쪽에도 여러 가지로 쓰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LG가 이렇게 전장 사업 쪽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특화망 사업에 진출을 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5G 특화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드라이브가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되고,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건물 내 로봇 간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루키 이 네. 운영 체제를 대신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죠. 로봇들이 사실 아직까지는 뚝딱거리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오차 없이 신속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5G 특화망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제 이러한 평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와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장점이 보안이 좀 이제 뛰어나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게 또 있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 드라이버가 좀 상당히 걸려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6G 시대에 이제 예. 또 네트워크 망이 또 쫙 깔릴 거잖아요. 그쵸. 그때 이제 또 어느 정도 기반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까지도 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5G 특화망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빠르게 고성장을 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 가지에서 쓰여지게 되고 4차 산업에서 가장 핵심이 더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먹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전략을 좀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일단 사실 관련주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거든요. 네. 뭐 유비쿼스라든지, 예. 뭐 그 다음에 뭐 RFHRC. 좀 그러니까 5G뿐만이 아니라 넓혀서 생각하면 워낙 광범위한 느낌이 나서 그렇죠.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5G 특화망에 특화된 이러한 이제 기업들은 크게 이제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직접적이지는 것 않다는 같고, 거죠. 네. 이제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서 지금 또 이제 최근에 우리넷이라는 종목도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우리넷이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매각 관련
관련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루온이 최근에 애플페이 쪽으로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 구간에 한번 차트를 잠깐 띄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2월 한 중순 좀 지나서 이제 5G 특화망 관련된 단말을 이제 제조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상승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날 당일에 10% 상승 나왔다가 바로 또 순식간에 차익 실현 나왔거든요. 단기적인 재료가 됐네요.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재료라기보다는 네. 조금 시장에서 주목도가 부족하다.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5G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시장에서 너무 적어요. 아니, 만약에 네. 저는 6G 얘기를 해도 5G처럼 잘 깔 수는 있는 건가? 약간 한 번 이렇게 또 당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사실 의심이 개인 있어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했다라고 느낄만 하고, 예, 예. 6G에 지금 당장에 좀 수혜를 받는 건 적어도 위성 쪽이라고만 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6G는 아직 머디약이고, 5G 특화막이 사실 조금 더 가까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굉장히 네. 고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산업인데, 워낙에 이제 5G 쪽에 말씀하셨던 대로 예. 많이 당했으니까, 저희 투자들 많아요.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관련된 이슈로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분명하게 작년부터 좀 느낀 것 같아요. 작년 말부터 네. 5G 인프라가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구축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 올해 전 세계적으로 5G 인프라 구축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5G 인프라가 드라이브가 걸렸을 때 결국에 이 5G 특화망이라는 건 지금 현재 구간에서 AI, 데이터 센터, 앞으로 이제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산업들의 연계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거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시장에서 또 상당히 수급을 주목받는 그런 시기가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앞서 보여드렸던 이루온처럼 그날 당일에 그냥 올랐다가 바로 빠지고 수급도 얼마 안 들어오고 이러한 그림이 아니라 최근에 뭐 로봇이나 AI처럼 어마어마한 수급이 들어가는 시기가 분명하게 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화망 사업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또 같이 동반이 되겠죠. 네, 그러겠죠. 그러면은 크게 상승이 나온다라고 해서 그것을 그냥 너무 크게 상승 나왔으니까 관심 접어야지 쪽으로 생각을 한다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AI 섹터보다도 고성장이 기대가 된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눈에 보이는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한다면 예. 그렇게 수급 강하게 들어갔을 땐 더 상승이 나오겠구나. 그럼 무조건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고 이 수급이 주목받는 시기가 올 테니까 그때까지는 여유롭게 한번 관련주들을 지켜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못하면은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 상황을 잘 보시면서 종목들 좀 세팅을 좀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